4장 행복을 위해 고통과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가? 5. 고통의 싹을 갈아엎어라. 무슨 일을 하든지 고통 위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 보장된다면 인내하고 견딜 수 있다. 또한 얼마만큼을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있는지도 알면 더욱더 힘을 내서 도전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각자 견디는 고통의 한계와 가진 능력이 다르므로 그에 따른 결과가 다르다. 그렇다면 고통이 크다고 행복 또한 비례할까? 결혼 15년, 첫 번째 이혼 위기로 변호사를 찾았었고 그의 조언대로 사업으로 나의 행복 지도가 획기적으로 변하였다. 그 후로도 여러 번의 굴곡으로 주저앉기도 했고 요양원에 재기 이후 한동안은 죽어가던 연애세포가 살아나 다시는 사랑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좋아지기도 했다. 남편도 자전거를 구입하고 나의 생일 선물로 자전거 여행을 같이 가고 싶다고 요청하여 9박 10일에 500여 킬로미터 대장정 매년 3에서 5천여 명의 참가자로 주로 빅토리아의 시골길과 들판, 힐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이벤트를 함께 가기도 했다. 두 번째 신혼인 줄 알고 고진감래를 맛보기도 했다. 호주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 바싹 마른 잔디는 겨울의 신선한 날씨와 비를 맞아 다시 예쁜 녹색의 잔디가 된다. 하지만 매년 거듭되는 가뭄과 사람들에게 짓밟혀 씨가 마르고 잡초들이 더 무성하게 지배하면 그 잔디는 갈아엎어야 한다. 제 아무리 다시 뿌릴 새 씨가 준비되어도 반드시 뒤집어 기존에 있던 오래된 잔디를 뽑아내고 새 흙으로 판판하게 다지는 엄청난 밑작업이 필요하다. 만성이 되고 깊어지는 갈등의 종말은 오래도록 준비된 것이지만 갈아엎는 작업은 죽을 만큼 힘들었다. 나의 두피와 사타구니에 염증이 생기더니 커다란 종기가 되었다. 흔히 이혼할 때 조언하기를 누구든지 나가는 사람은 지는 거다 라는 말 때문에 꼼짝없이 각방을 쓰게 되었고 집 감옥, 하우스 프리즌처럼 되었다. 심리치료사가 인도해준 가정법원 조언자가 나를 구해주었다. 합의 이혼은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나가든 상관이 없다고 했다. 모든 자산을 합쳐 반반 나누는 것이 법이라고 명쾌한 대답을 했다. 생각해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 법이다. 법으로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과 살림살이도 반반 목록을 적어내야 했지만 골동품 같은 가치 있는 것이 없어서 천만다행이었다. 수저젓가락까지 리스트를 만들어 반을 가르는 자체가 초라하고 유치해서 그만두었다. 변호사에게 알아서 잘하겠다고 했다. 깔끔하게 헤어져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던 일이라 그까지 살림살이를 두고 생길 수 있는 갈등으로 더 오염시키고 싶지 않았다. 오직 옷 몇 가지와 책 몇 권만 여행 가방에 넣어 딸 방에 옷장 안에 넣어두었다. 엄마가 주었던 은수저 한 벌만 챙기고 보니 내가 시집 올 때 들고 왔던 모습 그대로 나가는 모양새가 되었다. 한순간 꼭 소박 맞아서 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느낌이 들었지만 살겠다고 바리바리 싸서 나가는 것은 더 비참할 것 같았다. 내 작은 소형차에 간단한 캠핑 기어와 담요 한 장, 식기도구 한 상자에 보물 1호가 된 자전거를 실었다. 그날 이후 차박 생활이 시작되었다. 몸은 비록 내 집만큼, 내 침대만큼 편하지 않았지만 영혼만큼은 자유로운 싱글이 되었다. 바닷가가 보이는 가라반 파크에 일주일 동안 정박하고 물을 보며 하염없이 울다가 자다가 먹다가를 반복했다. 이런 자유의 날이 오기를 지체했던 이유는 애들 때문이었다. 오랫동안 아이들의 성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래도 그 편이 최선이었다고 결정한 이상
막내가 성인이 되기까지 버텼다. 결혼 생활 30년 동안 남편을 선생님처럼 존경하고 어려워하며 살다가 목소리를 잃었다. 어른이 된 아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잘 꾸리고 있을 만큼 대학 공부까지 투자하였으니 누구도 나의 행복을 말리면 큰일이 벌어질 거다. 사소한 것들로 사는 미니멀리스트가 되었다. 몇 년 전부터 막내딸이 알려준 미니멀리스트 팟캐스트를 즐겨 들으며 많은 깨달음이 있던 터였다. 당연히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 디지털 미니멀리스트에게 관심이 있고 실천하고 싶다. 이미 남편이며 아이들은 가지치기 했으니 겨우내 쳐낸 앙상한 나무는 더욱더 많은 새순이 돋아날 봄을 기다린다. 까맣게 딱지 앉은 상처들이 잘 아물기를 바라는 듯 해변에 맞닿는 파도가 자꾸 내게 와서 씻어주고 가기를 반복했다. 카라반 이후 부부가 말을 건넸다. 며칠을 작은 차 안에서 뒷문을 열어 젖혔다 닫았다 하며 바다만 보고 있는 여자가 매우 궁금했던 모양이다. 멋쩍게 인사를 했고 애둘러 말하기도 싫었다. 이혼은 죄가 아니며 내가 선택한 삶이니 부끄러워지고 싶지 않았다. 며칠 전에 독립선언하고 집 나왔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여자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애써 씩씩하게 잘 버티고 있었는데 예기치 않은 반응을 듣고 너무 놀랐다. 갑자기 고여든 눈물이 제 방이 무너지듯 쏟아졌고 그녀는 나를 감싸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은 오, 그거 참 안 좋은 소식이네. 미안하네. I'm sorry to hear that news. 이다. 그런 식상한 인사도 듣기 힘들어 사람들을 외면했었다. 그 축하 메시지는 나의 모든 슬픔, 고통, 자괴감, 창피함과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혹시 남아있을 미련과 후회가 뒤엉킨 복잡한 감정을 한 방에 날려보냈다.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그녀의 감정은 축하할 일이었다. 이 반전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경험자가 아니면 쉽게 가지지 못하는 감정 같았다. 부부는 모두 이혼의 경험이 있었다. 특히 여자는 이혼할 당시 몇 년간 지저분한 법적 문제로 힘들어했고 지금의 남편이 많이 도와주었다고 했다. 재혼을 한 지도 10년이 넘었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나에게도 희망을 품으라고 이른 조언을 했다. 일주일을 정박시켜 놓고 문을 열어놓고 살았으니 배터리가 방전되어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내가 부른 차 서비스보다 더 빨리 차를 점프 시켜놓았다. 나의 연락처에 캠핑카 친구 1호로 올라가 있다. 몇 달 후 별거 전에 예약했던 유럽 자전거 여행을 감행했다. 왠지 이 상황에 여행은 사치인 것 같아 취소하려 하니 심리치료사가 조언했다. 별거 했다고 해서 나의 인생 스케줄을 바꿀 필요가 없으며 더욱 좋은 기회로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싱글 때 친구랑 배낭여행으로 처음 유럽에 갔던 곳을 다시 싱글이 되어 가게 되었다. 동호회 식구들은 모두 여자였고 10명이었다. 리더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주변에 많은 여자들이 이혼을 원하지만 여러 이유로 그냥 참고 사는 여자들이 많은데 내가 한 일은 아주 용감한 일이라고 했다. 그룹으로 자전거 무리를 지어갈 때 흔히 리더가 둘이 있다. 맨 앞 리더는 길을 인도하고 뒤에 리더는 처지는 사람이 없게 한다. 또한 바람이 너무 분다거나 앞 사람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체인이 돌아가듯이 돌아가며 자리를 바꾼다.
클럽의 회원들은 엄마 오리, 자매 오리들처럼 나를 돌아가며 돌봐주었다. 혼자 쭈그리고 앉아 연민에 빠질 틈을 주지 않았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었다. 일정 중의 하나인 프랑스 북부의 모네 화가가 직접 만들었다고 알려진 모네 가든을 방문했다. 1헥타르나 되는 정원은 환상적이었다. 가장 마음을 끌었던 곳은 역시 유명한 그림처럼 빨간 다리가 있는 물의 정원이었다. 마치 나는 그곳에 떠있는 하얀 돛담배 위에 앉아있는 착각을 했다. 잔잔한 무리를 커다란 수련의 보자기로 감싸고 있고 사이사이 예쁜 보랏빛의 수련꽃은 아기들 손처럼 흔들어댔다. 앞으로 고통의 싹이 다시 날 것 같지 않은 아름다운 세상 같았다. 모네는 이런 낙원 같은 정원을 만들고 가꾸면서 힘들었지만 행복해했다. 그리고 나무들이 꽃이 가져다준 행복을 다시 화포기로 옮겨놓았다. 눈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하늘은 파란색을, 나뭇잎에는 녹색을, 내 가슴 위에는 핑크빛으로 덮어 칠했다.